자, 이제 본격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시작해 볼 건데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은 사실 중학교 때 등장했었던 기본 개념 좀 정리해 드린 거니까 그거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우린 무엇을 할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 거야. 즉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는 뭐 직선의 기본적인 결정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용어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해 본 건데 우리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그런 결정 조건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겠다는 거고, 방정식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꿔보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즉 본격적인 목적이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하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한 점을 주시고 두 번째 기울기를 말해준 상황에서 가볼게. 자, 그 중에서 자, 한 점은 원점을 지나고 두 번째 기울기는 m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럼 얘를 잠깐 그려보시면, 자, 한 점은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지날 것이고 기울기는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어 라고 표현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라는 표현이 됐겠지. 그때 내 목적은 이 녹색 선에 대한 x,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보자라는 얘기인데 단순히 찾기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빨리 결과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자, 나는 지금 뭘 알고 있냐면 녹색 직선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여기 보이시는 원점하고 이루는 각도가, 기울기가 항상 어느 점에서든 동일하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점들을 다 다르게 표현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여기 있는 점들이 x, y야 라고 통째해서 표현한 거야. 이해하시겠니? 그럼 아가들아 생각, 현재 그 x, y가 여기에 있던 어디에 있던 원점하고 이루는 각도, 즉 기울기는 항상 얼마로 일정하다? m으로 일정하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기울기 계산해 보시면 x 마이너스 원점은 0이니까 0. 마찬가지로 y의 증가량은 y 마이너스 0이 될 것이고 그것이 기울기이므로 m이 된다라고 하는 식을 찾을 수 있지. 여기까 됐어.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자, 양변에 x 곱해서 넘겨보시니까 y는 mx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내가 제일 너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진짜 오늘부터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많이 티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앞에서 했었던 평면좌표에 대한 얘기 때도 이게 사실 있긴 했어. 뭐였냐면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분점 외분점을 빠르게 결과 지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즉 아까 전에 너희 테스트 잠깐 보셨으면 알겠지만 알고 있는 내용도 시간이 부족해서 접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거까지 거 이렇게 하면 다 이해도 되고 알겠는데 내가 이걸 얼마나 많이 생각해보고 적용시켜보느냐에 따라서 이 조건에서 다이렉트를 일로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겠니? 예를 들어 뭐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쓰지 마, 그냥 봐. 자, 만약에 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이 있어. 그럼 나는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뭐라고 대답할 거다? y는 3x. 이해하시겠니? 이걸 내가 지금 원하는 거야. 아시겠지?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번에는 x1, y1이라고 하는 원점이 이 점으로 바뀌었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m인 직선을 찾고 싶어. 자, 역시 처음에는 좌표 평면 그리면서 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겠지만 내 목적은 이거 매번 그리면서 접근하자는 건 아니다. 자,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이번엔 원점이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는 이미 한 점이잖아. 그 점의 좌표가 x1, y1이야.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주황색 직선 위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점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그 점들 중 아무거나 하나를 대표하여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할게.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x, y라고 하는 점과 x1, y1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는 일정하다지. 아시겠어? 따라서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시게 되면 x의 차가 x-x1일 것이고 y의 증가량은 y-y1이 된다 이해하시겠냐? 그리고 그게 기울기인데 얼마다? m으로 일정하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된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마찬가지로 난 지금 얘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다이렉트로 정리했더니 얼마가 되니?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양변에 x 곱하기 x-1을 곱하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y-y1은 m 곱하기 x-x1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아가들 요것도 잠깐 봐봐. 여기는 이 표현과 여기는 이 표현은 서로 평행이동 관계에 있다는 것도 보이시니? x 자리에 x-x1 집어넣고 y 자리에 y-y1 집어넣고 있다는 얘기는 0,0이라고 하는 점을 x축으로 x1만큼 y축으로 y1만큼 평행이동하셔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역시 뭐 그냥 쓰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봐보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행위가 이런 거야.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 구해주세요 라는 조건에서 일단 중간과정 쫙 다 생략하고 나는 빠르게 결과를 얻을 건데 어떻게 쓸 거라고 하시면 y-3은 기울기 -3 곱하기 x-1이라고 쓸 것이고 여기까지 아시겠어? y 자리에 y-3, x 자리에 x-1 집어넣고 기울기를 곱하겠다는 얘기고 오케이? 조금 더 능숙해지기 시작하면 이 -3마저 넘겨버려서 오케이? 자,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 구해주세요 라는 상황에서 y는 -3 기울기일 것이고 x-1 있을 것이고 3 넘어왔으니까 +3 됐겠네 라고 접근하고 싶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니? 즉 내용 자체의 난이도가 높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하셔서 익숙하게 결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지?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그들 중에서 조금 독특한 케이스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내가 한 점을 y 절편을 주고 그리고 기울기를 m이라고 주셨어. 근데 그 y 절편은 n이라고 줬다라고 해보자. 자, 그럼 사실상 어떤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2번 상황과 똑같은 거지. y 절편은 점일 것이고 기울기 줬으니까 한 점과 기울기 줬다 얘기잖아. 자, 그럼 아가들 봐볼래? 내가 현재 이 상황에서 2번 방법에 의하여 어떻게 접근 가능합니까? 그러시면 얘는 0,n이라고 하는 점과 m이라고 하는 기울기일 테니 y-n은 m 곱하기 x-0이라고 쓰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오케이? 자, 뭐 이제 순진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느껴지지? 난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돌아오고 싶은 게 아니라고. 뭐 어떻게 바로 다이렉트로 쓰고 싶은 거냐면 y는 mx 플러스 n이요 라고 다이렉트로 쓰고 싶다 이 얘기인 거야. 이해하셨어? 즉 직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나는 y 절편과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나는 얘네들 조건을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얘요 라고 말할 거라고. 아시겠어? 역시 마찬가지로 얘 하나만 살짝 들어보면 기울기는 -1이고 y 절편은 7이라고 칠자. 오케이? 그럼 직선방식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y는 -x 플러스 7 이렇게. 아시겠니? 대신동.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이번엔 기울기를 주지 않고 두 점을 주는 상황이 있어. 자, 그러면 두 점을 어떻게 줬습니까? 부터 얘기해보자. 두 점의 좌표를 한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주시고 두 번째 점을 x2, y2라고 주셨어. 자, 그러면 수학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 의해서 응용하면서 넓어지는 거거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 구하는 방법 알지? 두 번째
두 번째, 우리는 기울기와 한 점을 주면 직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을 알지. 그럼 나는 현재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응용해서 빠르게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겠다 이 아시겠냐? 지금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그 과정을 천천히 보여드릴 건데 우린 다이렉트로 빠르게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고민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조건이 뭘 알아야 한다고? 기울기. 그럼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x의 증가량 분의 x2-x1 분의 y의 증가량 y2-y1이요 라고 쓰시면 되잖아. 선생님 저는 바꿔 쓰고 싶은데 그건 네 맘대로 해라.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럼 기울기 알고 있고 또 뭘 알아야 직선을 구할 수 있다? 점을 알아야 되는데 점은 둘 중에 뭘 씁니까? 아무거나 상관없다. 얘를 써도 괜찮고 얘를 써도 괜찮다. 보편적으로 어떤 점을 선택하게 되냐면 둘 중에 조금 작은 숫자를 선호하는 게 당연하겠지. 계산을 좀 덜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현재 이 두 가지 조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1번 대괄호에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 한 점과 기울기 알고 있을 때 직선 방식. 오케이. 따라서 그 공식에 갖다 때려 박으시면 y-y1은 자, 기울기가 써질 자리에 x2-x1분의 y2-y1 그리고 곱하기 x-x1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지. 자, 잠깐 다시 볼래? 이거 공식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지 않겠어? 이 복잡해 보이는 거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리고 여기 막 순서 바뀌고 그런 실수할 바에 이걸 외우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저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얘 의미는 결국 이거밖에 없어. 두 점을 줬을 때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 이해하시겠어? 이 의미만 추가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전에 1번에서 한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자, 내가 만약에 1,3이라고 하는 점과 2,-5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고 싶어. 이 상태에서 여기다 때려박는 건 별 의미 없다 분명히 말했어. 난 여기서 무슨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냐면 두 점을 통해서 뭘 구하자? 기울기를 구하자. 그럼 기울기부터 구해보자고. 2-1했어. 그럼 -5에서 -3 하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8이 기울기야. 됐냐? 그리고 처음 문제, 딱 첫 문제니까 선생님이 너희들을 확인시켜주고자, 안심시켜주고자 얘를 통해서도 구해볼 거고 얘를 통해서도 구해볼 거야. 그 결과가 같은지를 확인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내가 기울기가 -8이고 1,3을 지나고 있는 직선은 자, y는 기울기 -8이라고 쓰니까 -8 그리고 x자리에 x-1 들어갈 것이고 y자리 -3 넘어오니까 +3이라고 쓰면 된다. 이해하시니? 자, 두 번째 기울기 -8이고 2,-5를 지나는 점도 구해봤더니 y는 -8 그리고 x자리에 x-2일 것이고 -5 들어오면 되겠다. 이해하셨어? 자, 봐봐. y 동일하고 -8x -8x 동일해. 그럼 상수만 같으면 끝나는 건데 위에 있는 상수 부분은 곱했더니 8이고 더하니까 11이지. 됐어. 밑에 있는 거는 곱했더니 16이고 -5 하니까 11 똑같지. 아시겠어? 그러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두 개 중에 좀 더 편한 건 누구였었어? 1,3이었어.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좀 작은 숫자 쓰는 게 계산에 유리하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아까 전에 봤었던 독특한 직선 좀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 하나가 수직선, 하나가 수평선이었었지. 그럼 수직선, 수평선을 직선을 방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자, 수평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평선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오케이? 자, 거기는 그 직선은 두 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을 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의 증가량은 존재하는데 Y의 증가량은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다? 0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리고 두 점 중에 어느 걸 써도 상관없는데 보시면 이 점을 x1, y1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이 점은 x좌표는 달라졌으니까 x2가 되겠지만 y좌표는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y1 그대로지. 됐냐?
그러면 뭐 그 중에서 x1, y1을 지난다로 칠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 줬으니까 직사 방식 만들어 보시면 y는 기울기는 0, 그 다음에 x-x1 플러스 y1 된다까지 하시겠어? 자, 보다시피 여기 0 곱해졌으니까 싹 다 날아갈 거 아니야. 따라서 결론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y는 y1이라고 하는 직선이 돼.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아가들아, 이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해도. 잘 봐. 얘 의미는 뭐냐면 y는 y1이라는 뜻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y1이요 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의미가 뭐라고? x 값에 관계없이, x한 미지수 안 보이잖아. 그러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y1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의 높이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얼마야? y1이요. 됐어.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나 더 해석해두고 가냐면 이 다음을 볼 것이 우리가 수직선인데 수직선은 기울기가 구해져 안 구해져? 안 구해진다고 했단 말이야. 정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방법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수직선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라고 생각해 보시면 방금 전에 봤었던 이 아이들 쓰면 되는 거잖아. 얘 같은 경우는 아이쿠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점들은 뭐가 공통적이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y 값에 관계없이 x 값이 동일하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현재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x 값은 안 바뀔 거고 y 값만 바뀌고 있는 상태잖아. 따라서 이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x가 x1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미안해, 선생님이 지금 약간 흥분해가지고 좀 빨리 쓸 수 있는데 좀 빠르면 선생님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해 아시죠? 괜히 또 애들이 선생님이 맨날 이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애들이 날 되게 무서워하거든. 처음에만 3학년 애들이 날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는데 난 1학년 애들이, 특히 1학년 애들이 나 처음 봤을 때 되게 무서워하는 걸 보고서 이해가 잘 안 됐어. 근데 영상 찍으면서 선생님 모습을 선생님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아, 무섭겠구나. 애들이 왜 그렇게 오금이 저린다는지 알겠구나. 뭐 이만한 애가 막 이 새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지? 자, 세 번째. 자, 역시 특수한 상황에서 빠르게 결과에 도달하고 싶다라는 건데 이번엔 뭐냐면 x절편 이 a고 y절편 이 b였을 때. 자, 그럼 애기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x절편은 뭐라고? 점. y절편도 뭐라고? 점.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두 점의 좌표를 준 상황이야.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오고 있었던 a, 0과 0, b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지. 오케이? 근데 우리 이걸 좀 더 빠르게 하려고 아까 배운 게 하나 있었다. 뭐였었냐면 x절편과 y절편을 주면 뭘 빠르게 구할 수 있다? 기울기. 금세 또 까먹었지. 집에 가서 빨리 복습해야 돼. 사람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되게 안 좋아서 순간순간이죠. 아시겠어? 자, 따라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다라고 하시면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이라고 쓰는 것이 하나다고 했잖아. 여기까지 하셨음.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앞에서 우리 오만 것 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했다. 기울기와 y절편을 주면 직선의 방식을 다이렉트로 만들 수 있었지.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었을 때 직선의 방식은 y는 mx 플러스 n. 기억나시니? 따라서 기울기 줬고 y절편 줬으니까 우리 직선의 방식 다이렉트 만들 수 있지. 오케이? 어떻게 돼요? 라고 하시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b라고 쓰는 게 가능하지. 선생님, 이 결과가 뭐 그다지 참신하지 않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 거야. 뭐 외우는 거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 귀찮게.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항상 얘기하지만 너희들 보기 편하던가 아니면은 그 과정의 스킵이 굉장히 편리해야 해. 근데 얘는 과정의 스킵이 그렇게 편리하지도 않고 사실 오케이? 보기에 편하지도 않아. 그지? 그래서 공식으로 가치는 이 자체는 없어. 그래서 이걸 너희가 조금 보기 편하라고 어떻게 재정리하냐면 양변을 b로 나눠. 양변을 b로 나누면 얘는 뭐가 돼? b분의 y.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x. 얘는 뭐 돼? 1. 오케이? 자, 그거 한번 써볼게.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이 돼. 됐어. 그리고 나서 산뜻하게 얘만 좌변으로 넘겼더니 오케이. 자, a분의 x는 b분의 y랑 더해졌더니 얼마다? 1이다라는 공식으로 바뀌어. 이젠 이쁘지?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만약에 문제 내에서 x제편과 y제편이 주어졌으면 귀찮게 기울기나 뭐 두 점을 지난다 이딴 거 쓰지 말고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1이다라는 식을 이용하자. 됐어? 그리고 이 식은 숨겨진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잠깐 봐봐. 자, 이 방정식을 내가 제대로 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와 비슷한 모습의 방정식을 만났을 때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자, 현재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식은 즉 x와 y가 한쪽 변으로 몰려있는 방정식의 특징은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방정식들은 보통 이런 거야. y는 어쩌고 저쩌고 x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이거든. 즉 x와 y가 다른 변에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현재 이와 같이 x와 y가 한쪽 변으로 다 모였잖아. 뭘 구하기 편하기 위함이냐면 x 절편과 y 절편을 구하기 편함이야. x 절편은 y가 0이 돼버리고 y 절편은 x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각각 x와 y를 지워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결과들이 x 절편은 a임, y 절편은 b임을 되게 빠르게 확인이 가능해져. 이해하시겠어? 그럼 얘를 조금만 더 확장해보면 너희가 앞으로 만나는 방정식 중에 이따구로 생긴 것들이 있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나중에 우리 얘를 뭐라 부를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렇게 부를 거야.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이렇게 부를 건데 이렇게 일반형을 만났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정리하려고 되게 많이 아둥바둥거려. y는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x고요.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려고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식의 의미는 뭐에 더 가깝냐면 야, 직선 구하려고 어차피 두 점만 빠르게 찾으면 된다며.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x제편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c. y제편 얼마야? 마이너스 b분의 c.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방정식이 이렇게 줘졌을 때는 기울기를 파악하기 좋겠지만 이렇게 줬을 때는 x제편과 y제편 빨리 찾아서 특징을 찾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런 것까지 같이 염두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음둥. 자, 이런 정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살짝 중간에 잔소리 살짝만 합시다. 아주 살짝만. 우리가 2월 29일 날 첫 번째 시작을 했죠. 너희가 첫 수업이 언제였었지? 월요일이었었나요? 그러면 너희는 아마 1월 1일인가? 12월 31일. 네, 12월 31일 날부터 지금까지 약 열흘이 됐네요. 딱. 그렇죠? 열흘 동안 지내본 소감이 뭐 묻지 않아도 굉장히 그지 같으실 텐데 1학년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정말로 이걸 많이 당부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학원에서 앉아서 수업 듣는 행위가 낯설 수도 있고 근데 이 행위는 조만간에 되게 금방 익숙해져. 왜냐면 학교 가면 이거보다 더 오래 앉아있거든.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를 처음 갔는데 3월 2일 날 처음 갔는데 처음에 진짜 되게 선생님 의욕을 갖고 갔거든. 와, 나 진짜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근데 처음 간 날 선생님 때는 심야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야자를 했는데 야자를 12시까지 했었어. 학교에서. 그게 합법이었어. 그때 당시엔. 근데 첫날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는데 첫날이니까 선생님들이 다들 뭐 OT 하시고 뭐 나중에 너네가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한다 이런 훈계도 해주시고 다 그리고 이제 공부한 게 하나도 없어. 교과서를 아무도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거든. 근데 갑자기 야자를 하겠대. 되게 위기인 거야. 뭘 해야 하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공부라는 건 시험 기간이 닥쳐왔을 때 하는 거 아니면 뭔가 할 게 있었을 때 그걸 하고 있는 거 이게 공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가르쳐 준 게 없는데 갑자기 야자를 하겠대. 처음에 장난친 줄 알았어. 근데 진짜로 12시까지 앉혀 있더라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 정말 할 게 없어갖고 교과서 펴놓고 교과서는 그대로 베껴 쓰긴 했거든. 근데 지금 그때는 진짜 그게 막 진짜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 같아. 이거에 익숙해지라고. 이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매 순간에 그런 식으로 불만을 느끼고 혹은 불행을 느끼고 혹은 답답함을 느끼잖아. 그럼 앞으로 너희가 뭘 하더라도 절대 너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을 거라고. 이 말 꼭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봐. 왜 그러냐면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모두 다 정확하게 3월 달이면 다들 고등학생이 되는 건 변함없지. 그것도 하필이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지. 그 얘긴 즉슨 너희 학교에 따라서 조금의 편차는 존재하겠지만 아마 대부분 아침에 비슷한 시간에 등교할 거고 대부분 비슷한 시간에 나올 거야. 그리고 등교하기 좀 늦게 등교한다 한들 아니면 조금 일찍 하교한다 한들 네가 공부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는 없을 거야. 네가 어느 학교든 어느 학원을 다니든. 즉 내가 들어놓고 엄마 나 깸방 갈게 라든가 엄마 나 잠 좀 잘게 라든가 이런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할 거야. 이게 너희 스스로 생각해도 뭔가 좀 염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거고 너희 스스로 생각해도 뭔가 좀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거야. 그래서 아마 생각은 어느 정도 다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눈치는 어느 정도 다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몰래 하기 시작할 거야.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고 뭐 언니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친구들한테도 때로는 말하지 않고 몰래 자신이 몰래 뭔가를 해가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사람들마다 편차가 발생해. 물론 모든 고등학생이 다 똑같이 논다는 얘기는 아니야. 똑같이 놀면 결과도 똑같을 거야. 근데 그들 중에는 다들 편차가 발생해. 어떤 학생은 주어져 있는 시간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 조금씩 다가가는 친구도 있을 반면에 어떤 친구는 그 사이사이 짬짬이 놀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조금 멀어진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대놓고 놀지도 못하면서 결과 많이 벌어진 친구도 있을 거고. 선생님 이게 되게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 즉 전교 꼴찌는 한 12시 정도에 등교해서 한 오후 3시 정도에 하교하냐 그게 아니라고. 전교 1등부터 전교 꼴찌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아침에 한 7시, 8시 정도에 일어나야만 하고 저녁 10시 전까지 잘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하루는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그 지나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건데 결과가 똑같지가 않다는 게 참 답답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처음에 선생님이 항상 묻는 게 뭐냐면 너는 왜 공부하려 하니? 그리고 너는 어느 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서 만약에 그게 없으면 꼭 생각하고 정해봐라.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할 때는 네가 현재 맡고 있는 실력이나 성적 혹은 중학교 때 네가 받았던 성적에 준하지 말고 네가 지금부터 상상해 볼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꼭지점을 한번 정해봐라 라고 조언해 주는 거야.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정한 친구도 혹시 있니? 난 여기 가고 싶어졌어요. 그럼 없다면 선생님 두 번째 일 꼭 생각해봐. 생각은 충분히 했는데 지금까지 없었니? 아니면 그 사이에 아무 생각이 없어졌니?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너희가 열흘 동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열흘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정하지 못했니? 아니면 그 열흘 동안 생각을 별로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렸니?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3 때 대학교 원서라는 걸 써보잖아. 대학교 원서 쓸 때 말이야 애들이 매번 하는 푸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선생님 어디 있어요? 무슨 대학교, 무슨 과를 어디를 써요? 이 대학교가 취업이 잘 되긴 해요? 이 대학교가 미래에 뭐 전망이라는 게 있을까? 아니면 더 낮춰서 저 대학 갈 수 있긴 하나요?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끌려다녀. 자소서 쓰려 하다 보니까 자소서 쓰려고 딱 펴보니 1학년 때는 꿈이 역사가고 2학년 때 꿈은 갑자기 과학자였다가 3학년 때 꿈은 그냥 대학만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바뀌는 거야. 즉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놓쳐버려. 정말 많이 놓칠 거야. 자신이 어떠한 걸 되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친구도 하루가 워낙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 순간에 생각을 놔버리게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밀어놓게 되면은 이게 어느 순간 생기는 게 아니라 원서를 쓰기 직전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대학을 가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 자기가 원해서 온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그 학교가 정말 명문대고 내가 어떻게든 한번 발을 걸쳐놓고 싶었었던 대학교면은 어떻게든 또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할 건데 대학교 가면 경쟁이 없어질까? 안 그래 얘들아. 요즘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점 경쟁이 엄청나대. 나중에 취업을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 애들이 그때 가면 또다시 뭔가를 생각하면서 난 뭐가 되고 싶었던 걸까? 라고 생각하지 않아. 계속 끌려가는 거야. 그렇게 끌려가는 친구가 뭐가 된들 행복하겠냐? 뭘 이뤄낸들 만족하겠냐? 안 그래? 자기가 뭘 하고 싶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있긴 한데 사람들이 뭘 했는지 자기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이 뭘 하겠냐? 대단하다고 박수 받는 일도 없을 거라고.
너희가 고등학교 3학년이만 돼도 혹은 고2만 넘어가기 시작해도 너희들한테 사실 고2만 돼도 엄청난 게 이미 결정되어 있어. 문과인지 이과인지가 결정돼 버리잖아. 그지? 그럼 자기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절반 정도는 없애버리고 하는 거란 말이야. 유일하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이야. 난 뭐가 될 것인가? 어떠한 제한과 편견과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넌 뭐가 되고 싶을 것인가? 이게 되게 원대하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돼. 대의 명분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고 얘들아. 나는 남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고 나는 뭐 되게 뭐 멋있고 어쩌고 이런 뭐 어떤 이유도 상관없어. 단순히 돈을 잘 벌어서 상관없어. TV를 봤더니 멋있어 보여서 상관없어. 우리 삼촌을 봤더니 삼촌이 그런 거에 되게 좀 굉장해 보여서 그것도 상관없어.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에서 다 상관없는데 너네가 이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지낸다는 건 유일하게 1학년 때 해야 되는 행위를 버리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 정도는 정해봐. 이 연습도 반드시 해야 돼. 좀 공부 더 하다 보니까 바뀔 수도 있어. 내가 좀 더 아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게 생길 수도 있어. 그때 그거 바꿨다고 아무도 비난 안 해. 지금 당장은 난 뭘 하고 싶은 것인가랑 꼭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생각들을 점점 구체화해 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한 열흘 정도 학원 다니다 보니까 하루가 힘들어요. 선생님 집에 저녁에 가면 피곤해서 바로 쓰러져요. 숙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졸려요. 피곤해요. 추워요. 라는 생각들만 하다 보니 열흘이 지나고 나니 허무해져 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오늘도 아직 안 늦었어. 오늘도 꼭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네가 지금 현재 어떠한 성적이다 어떠한 수준이다에 만족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자세를 바로 세워. 그래 이거 하려면 내가 좀 더 힘을 내봐야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아무 생각 없이 졸리니까 픽픽 쓰러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아프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러지 마시고 그래 내가 이런 걸 한번 이겨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지? 꼭 선생님 말 명심하시고 꼭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에 있는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이고 두 번째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선생님 아까 전에 말이 이거였었지 어쩌고 저쩌고 과정 스킵하고 물론 집에 가서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 하지만 나는 그 결과를 빠르게 이용하겠다는 목적이야. 따라서 이 상황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다이렉트로 갈 줄 아셔야 돼. 아시겠지? 오케이. 자, 두 번째 것도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점을 지나는데 2,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점을 지나겠대. 자, 역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과정을 다 스킵하시고 빠르게 결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고 x 빼라 x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갑시다. 자, X축 양의 방향과 선생님 아까 전에 보여줬던 표현 똑같이 등장하죠. 이루는 가게 크기가 60도이고 라고 했어. 그러면 아가들 60도라고 했을 때 너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삼각형은 위로 길쭉한 삼각형, 밑에 있는 변의 길이가 1이었을 때 높이가 루트 3이다 떠올리셨어? 따라서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60도라는 뜻은 기울기가 루트 3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점 마이너스 2, 루트 3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한 점 기울기 주셨으니 y는 자, 기울기 루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이라고 갖다 쓰시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이 일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5번, 6번, 7번, 8번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일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순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너희가 고등수학 상에서 항등식이라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그 항등식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적용시킬 수 있는 건데 이 문제집이 약간 좀 섣부르게 얘를 앞부분에 갖다 배치해놔서 선생님이 순서를 조금 바꿀 생각이야.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은 잠깐 스킵해놓고 다음 시간 설명을 해드리고 우린 바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9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9번 문제 보시오.
자, 다음 주 점을 지나고 있는 직사의 방식 구하라라고 하면서 9번에 1번은 두 점의 좌표를 2,1 그리고 4,5라고 주셨어. 선생님이 두 점을 지나는 직사의 방정식의 공식은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래서 빠르게 무슨 생각을 캐치하라? 기울기 찾아라. 오케이? 그럼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이 2에서 4 증가했으니까 2일 것이고 이번엔 1에서 5니까 4가 되겠다. 따라서 기울기 얼마? 2네. 됐니? 기울기가 2면서 2,1을 지난다 또는 4,5를 지난다 둘 중에 누구 쓸 거다? 2,1 쓰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빠르게 직사의 방식 만들어 보시면 y는 기울기 2라고 그랬고 x-2일 것이고 플러스 1이라고 다이렉트로 쓰시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자, 2번 문제도 빠르게 가보자. 자,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이래.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6.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x절편과 y절편 할 때도 공식 하나 정리해놓고 왔지. x절편 분의 x 더하기 y절편 분의 y는 1이다라고 하는 직선. 사실 여기서 y는이라고 정리할 필요 없어 얘들아. 그냥 이 상태 결과로 그냥 이용하시면 그만이야. 아시겠지?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문제 푸는 스타일이 빠르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연습 문제 많이 풀어.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혹시나 행여나 혹시나 오늘 선생님이 숙제 내줄 건데 그 숙제를 다 풀어봐도 선생님 전 아직 덜 익숙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자의적으로 와서 선생님 저 이거 문제 더 주세요 해야 돼. 이 말 이해되죠?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숙제는 피하고 싶은 거 많으면 골치 아픈 거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욕심이 나면 욕심을 부려보는 게 공부야. 아시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르게 가. 아시겠니?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와서 말씀하세요. 자, 11번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시면 두 점 A라고 하는 점 뭐? 0,1 B라고 하는 점은 얼마? 3,-2라고 되어 있어. 자,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어. 문제상 파악되지. 오케이. 자, 아가들아 다시 등장했네. A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 점이래. 자, 그럼 X좌표 따오자 0하고 3 순서야. AB 순서니까. 그리고 2대 1이라고 했어. 따라서 분모는 더하시니까 3일 거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시니까 6일 거야. 됐니? 그래서 X좌표는 얼마? 2. 됐시용? 오케이. 자, Y좌표는 AB 순서니까 역시 1하고 마이너스 2가 꼴 거란다. 분모는 더하시니까 3일 것이고 오케이.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할 거니까 1 더하기 마이너스 4여서 마이너스 3이 됐네. 결국에 y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 됐음동. 이해 안 되냐? 됐냐? 근데 왜 표정들이 술 한잔한 표정이지? 지금 뭔가 혼란이 왔어. 예림이는 지금 어디서 뭐가 낚여갖고 막 이해 안 되면 여기 봐라. 이리와 옆에 보지 말고. 내분점 구하는 공식 쓴 거다. 오케이. 자, 따라서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자, 그 점이 내분하는 점과 5,2를 지나는 직선이래. 따라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 아니겠어? 내분점 구했더니 2,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5,2를 지나는 직선 구해달라는 상황인 거야. 두 점 좋네. 뭐 구하자? 기울기. 자, 5에서 2 빼니까 3일 것이고 2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3일 것이야. 따라서 기울기는 얼마? 1. 나한테 필요한 정보 다 찾았어. 됐어? 자, 따라서 y는 기울기 1 그리고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됨. 됐음동. 여기까지 하셨어요? 예. 숙제 공지하고 마지막 마무리 잔소리하고 선생님은 이제 갈 건데 숙제는 558번부터 571번 까지만 가고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아까 전에 말했었던 5번, 6번, 7번, 8번은 다음 시간 설명시 할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주에 너희들한테 시험 공지하면서 이런 얘기도 분명히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선생님이 아마 유튜브 확인해도 분명히 나올 건데 계획표 가져오시라고 얘기했지? 안 했니? 솔직히 유튜브 가서 확인 안 해봐서 나도 정확하게 질러놓고 아니면 좀 민망할 것 같긴 한데 계획표 가져오라는 얘기 했어 안 했어? 우리 여기서 진실 게임 한번 하자. 안 했어? 아 쓰라고만 했어? 알았어 믿어줄게. 나 이번에 분명히 녹화해놓을 거야. 계획표 갖고 와. 아시겠지? 계획표 갖고 와. 자꾸 넘기지 마. 그리고 계획표는 예진쌤한테 제출하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제출해. 선생님 1학년 학생들은 특별히 좀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학년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너희가 좀 잘 인지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전에 첫 번째 테스트 결과가 예림이가 압도적으로 높았잖아. 예림이는 아마 한껏 기분이 좋았을 거야. 나머지 학생들은 한껏 기분이 안 좋았겠지. 근데 선생님이 미리 예언할게. 이거 분명히 우리가 8주차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엎치락 뒤치락거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심이야 이거. 절대 한 번 1등 했던 애가 끝까지 1등 한 적이 없어. 그 어떤 학년도. 예림이도 긴장 놓는 순간 바로 나가는 거고 다른 친구가 또 잡겠다 올라오는 순간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사람한테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는 가장 어려운 게 꾸준함이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꾸준한 것 중에서 숨 쉬는 것 빼고는 없어. 너네 왜 그 TV 같은 데 광고 보면 하루에 5분만 여기 위에 올라가서 서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발명품이 매 년마다 발명이 돼. 올해는 승마라고 하면 내년에 뭐 저주파 뭐 그 다음에는 뭐 AB 슬라이드 뭐 이런 거 계속 돌아. 이유가 뭐냐면 꾸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한테 수업 올 때마다 굉장히 많이 잔소리에 신경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리플레시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그 동일한 잔소리를 듣고 어떤 행동에 차이가 발생하냐면 어떤 친구는 정신이 또 번쩍 들어서 오늘 집에 가서 분명히 책상 앞에 앉을 건데 어떤 친구는 내일부터 하자라면서 잘 거야. 이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꼭 명심해. 알겠니? 그래서 계획표 짜오른 거 선생님한테 꼭 제출하시고 선생님이 계획표를 봤을 때 얘 좀 위험하다 싶은 애들은 먼저 상담을 좀 하자. 아시겠어? 뭐 예를 들어서 계획표상 선생님 저는 11시까지 자야 됩니다. 이잘 떨고 있으면 바로 그냥 호출할 거야. 알겠지? 우리 선혜 지금 표정이 별로 안 밝아. 계획 이렇게 짜는 새끼들 다 그냥 선별할 거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새벽에 공부한다고 막 새벽 5시, 6시까지 공부하는 친구도 역시 잡아낼 거야. 그거 별로 옳지 않아. 아시겠어?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 오답 정리. 선생님 아까 전에 풀이해드린 것뿐만 아니라 각자 또 틀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각각 더 확인해서 이거 역시 선생님한테 제출하시기 바래. 예진쌤은 아마 받아봐야 모를 테니까 너희들이 예진쌤한테 제출하는 거는 흰색 노트에다가 쓴 여기 학원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숙제 있지? 이거는 제출하시고 그 외에 계획표랑 그다음에 테스트본 오답 정리한 두 가지는 선생님 책상에 갖다 놓으시는데 오답 정리는 금요일 날까지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응? 아무 데나 와도 상관없어. A4 용지에다 해오시든 아니면 꽃종이에다 해오시든 거기다 하셔도 상관없어. 거 봤던 시험지에다가 정리하셔도 상관없어. 특별 의미 없어. 그 제한 안 둘 테니까 이름 써서 오답 정리하고 선생님 책상 위에 두시고 그다음에 계획표는 이번 주 안에 거 만약에 안 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만약에 제출해라 말 안 했다고 한다면 안 짠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남아있는 게 오늘 수요일이잖아. 그러면 목, 금, 토, 일 4일에 대한 계획표 무슨 말인지 됐어? 오늘 짜야겠지.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4일에 대한 계획표를 선생님 책상 위에 금요일 날까지 제출. 이해하셨니? 오케이. 혹시 지금 지키는 게 있으면 그냥 빠르게 보여주시고 가시면 돼.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훅. 오케이. 이해하셨어?